저는 꾸준한 글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네글빗에서 꾸준하게 글 쓰시고 계셔가지고 이미 다 잘하고 계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스스로 새로운 배움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인 사람이고 제가 이제 기획 출간으로 책을 2권 냈고 독립출판으로도 8권 정도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있고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집중하고 있는 모임은 매일 독서 습관 쌓기와 내 글에서 빛이 나요 글쓰기 모임을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를 많이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저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유튜브로 영상을 보실 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몰라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도대체 너는 누군데 꾸준한 글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꾸준한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브런치에서 일가삼이라는 작가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지만 1,000명이 됐을 때 제가 이 화면을 캡처를 해서 1,000명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브런치에서 글을 쓴 지 한 6년 정도 됐고요. 브런치에서 글을 계속 발행하다 보면은 그 서로 그 구독을 하잖아요. 구독을 해서 서로 이제 라이크도 해주고 글도 읽고 구독한 사람 글을 계속 읽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글을 쓰다가 사라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브런치에서도 꾸준하게 글을 쓰다가 멈추는 분도 되게 많으시고 사라지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6년 이상 글을 쓰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글 쓰고 있고 지금 구독자도 2,000명이 됐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일 독서 습관 쌓기 방에서 매일 독서를 15분 이상 한 다음에 독서한 것을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캡처한 게 1,000일 이후에 1,000일을 성공하고 글을 쓴 내용을 캡처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2,000일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00일이 거의 6년이 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독서도 뭐 물론 빠지는 날도 있어요. 빠지는 날도 있지만 꾸준하게 인증을 해서 그 책을 읽은 매일 책을 하루에 15분 이상 읽은 날이 2,000일이 이상 되었다. 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튜브도 지금 하다가 말다가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지만 이것도 1,000명이 됐을 때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보내줘가지고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건데 유튜브도 구독자가 지금 현재는 1,500명 정도 되긴 하지만 1,000명 정도 넘도록 1,000명이 넘을 수 있도록 계속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고 꾸준하게 유튜브 활동을 했다. 그래서 뭔가 꾸준하게 닥치고 한 그 2년 정도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보였다. 처음에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브런치 작가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그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나도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나도 한번 이런 그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닥치고 2년 정도 했더니 어느 정도 숫자가 쌓이고 누적이 되어가지고 뭔가 결과물이 좀 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을 해서 이게 나한테 맞고 내가 계속 하고 싶고 즐거우면 계속 하는 거고요. 그러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못한다 하면 포기해도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식물을 되게 잘 못 가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짜 꽃을 가지고 대리 만족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라고 포기를 했다가 우연히 벵갈 고무나무 파는 것을 샀어요.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서 해봤더니 이게 그 가꾸는 사람의 어떤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잘 받게 하고 통풍을 잘 되게 했더니 저도 금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피 가드너니처럼 잘 가꾸는 식물을 잘 가꾸는 가드너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유튜브도 처음에는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만든 영상인데요. 계획된 우연이라고 해서 정말 지금 보면 눈을 뜨고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허접하고 막 자막도 그 뭐지 그 워터마크도 들어가 있고 좀 되게 허접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꾸준히 영상을 올렸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제가 재밌어서 유튜브는 만들 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밌고 좋으니까 내가 해야지. 뭐 내가 잘할 필요는 없어. 그냥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 보고 그래서 이제 자막 서비스까지 브루라는 툴을 이용해가지고 뭐 아주 프로페셔널 하진 않지만 그래도
스스로 만들어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작가가 이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외주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그 팀을 꾸려가지고 회사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다 만들어서 영상 자막까지 다 서비스하는 것까지 하게 됐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브런치도 마찬가지예요. 브런치도 처음에는 너무 못했고 사실 그 막 편집도 엉망이었고 내용도 좀 부실했어요. 뭐 처음에 제가 글 써봤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계속 제가 꾸준히 쓰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계속 보고 계속 뭐 글쓰기 수업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내 글빛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도 어느 정도 늘었고 또 저도 즐겁게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컨텐츠를 원소스 멀티 유즈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메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뉴스레터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필 받으면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를 해서 오마이뉴스에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전자책이나 종이책으로 밀리의 서재나 아니면 리디북스로 또 그 전자책으로 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오프라인 종이책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는데 꾸준히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저한테 저 글럼프 왔어요. 글태기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은 왜 쓰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이먼 시넥이 Start with Why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항상 Why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뭔가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내 Why를 생각하면 그 Why의 Why의 어떤 상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런 거에 계속 그 리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다시 동기부여가 되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이러려고 글을 썼지. 아, 그럼 나는 이렇게 계속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글을 쓰냐라고 했을 때 제 내면을 정리하고 공유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제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왜 글을 쓰는가라는 글도 썼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게 관종인 거거든요. 내가 나만 알고 있고 싶지도 않고 그걸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알려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계속 쓰고 싶고 계속 꾸준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 나는 왜 글을 쓰는지에 대한 글을 써보지 않았다면 이것도 되게 좋은 글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감으로 한번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 내가 글을 쓴 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이런 이유로 글을 쓰는 사람이었지라고 스스로 다시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또 꾸준하게 글을 쓸 수 있는 동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꾸준하게 글 쓰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을 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랑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브런치를 쓸 때 이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일주일에 3편을 쓰겠다. 화요일 날 내가 어떤 글쓰기 과제, 다른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을 때 글쓰기 과제거를 고쳐서 화요일 날 발행을 하고 그다음 목요일은 제가 하는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같은 그런 모임 후기 같은 것을 목요일 날 쓰고 그다음에 토요일은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그 내 삶에 대해서 일기처럼 주간 성찰을 쓰고 이걸 뉴스레터로 발행하겠다라는 원칙을 정하고 글 3편을 일주일에 매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약간 글감이 많이 부족하고 저도 6년 동안 쓰다 보니까 아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어서 이걸 다 줄이고 이제는 매주 토요일에 글 한 편만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혼자 써도 잘할 수 있는데 혼자 쓰면 좀 심심하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쓰면 더 재밌겠다. 그리고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 글에서 빛이 나요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사실 이제 저를 위해서 만든 모임이었죠. 그런데 또 그런 플랫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또 참여하시게 되어서 그게 지금 50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리미리 좀 쓰자. 네, 그래서 저는 글감을 매일 아침에 모닝 페이지로 글감을 매일 축적하고 있거든요. 노션에다가 일기처럼 매일매일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는데요. 아주 길게는 쓰지 않아요. 간단간단하게 쓰고 있고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제 뭐 했는지, 그리고 여기다 감사일기도 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계속 뭔가 생각을 정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글감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쓰다가 아, 이거 글로 써야 되겠다 싶은 것은 작가의 서랍에다가 키워드를 넣어놔요. 그래서 작가의 서랍에 뭐 초안도 작성된 것들도 있고 키워드만 있는 것도 있고 제목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작가의 서랍에는 많은 글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뭘 써야 될지 작가의 서랍에서 꺼내오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의 서랍에 미리미리 또 써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번 주에 발행할 글과 다음 주에 발행할 글이 작가의 서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넣어놓고 태고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내일도 볼 것이고, 그리고 글을 발행하는 날 아침에도 다시 볼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태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태고가 최소 그날, 당일날, 당일은 거의 저는 발행 안 하려고 하는데, 블로그는 그렇게 하지만 브런치는 태고를 충분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2, 3주, 예, 1주나 2, 3주 정도 묵힌 다음에 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태고해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글감 창고에 글감이 쌓여 있고, 그리고 계속 뭔가 쟁겨져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 그래서 이제 네글빗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매주 토요일 마감에 대한 압박을 받고 계신데, 그것을 한 사이클만 앞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글감을 미리 한 2개 정도 써놓으시면 그 사이클이 좀 편안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항상 쓰고 동기부여하고 그래서 기분 좋게 글을 발행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 혼자 쓰면 심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함께 쓰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는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내글빛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같이 글을 쓰는 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써보니까 일주일에 한 편 쓰는 게 큰 부담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한 편 쓰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요.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조금 내가 신경 쓰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글빛에서 주 1회로 하는 거고요. 아무튼 원칙을 정해서 그 모임에서 글을 쓰고 서로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읽어주고 피드백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글도 썼는데 아무도 읽어주지도 않고 반응이 없으면 힘 빠지고 재미없고,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쓰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이렇게 글을 열심히 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댓글도 좋고, 그 다음에 서로 합평하는 모임도 좋다. 그래서 제가 그 고래 이야기라는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의 첫 책 출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합평을 하는 모임도 하고 있고,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에서 합평하는 모임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는 지금 현재는 중단한 상태이긴 합니다. 뭐가 됐든지 댓글이나 합평으로 뭔가 피드백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일단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뭐든지 한번 시도를 해보자. 뭐 그게 브런치가 됐든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어떤 플랫폼이든 좋아요.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닥치고 한 2년은 해보자.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찾아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의 사이클이 이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 사이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신호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라는 신호를 캐치하고, 그다음에 열망을 계속 증폭시키고, 그다음에 반응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어떤 습관이라도 작은 성공을 통해서 그 습관을 쌓아나갈 수 있다라고 해서 습관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내가 왜 쓰는지에 대한 어떤 신호를 캐치를 하고 그 열망을 증폭시키기 위한 원칙을 만들고, 그리고 미리미리 쓰고 동기부여 받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통해서 반응을 얻고, 그리고 이제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자. 그렇게 하면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일단 그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선택과 포기를 해 나가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정말 내가 나한테 맞지 않고 아닌 것은 포기하는 것도 또 방법이거든요. 선택과 포기를 통해서 뭔가 탐색을 통해서 뭔가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한 것에 집중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중을 하는 것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데 그 시스템은 동기부여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글쓰기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꾸준히 하고 싶다면 이 과정을 통하면 충분히 꾸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동기부여나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 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키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이키가이는 한국에는 딱 이 용어가 없어요. 일본 용어인데요. 이 이키가이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그러면서 돈도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필요한 거. 이 네 가지의 그 교집합이 이키가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이키가이를 찾아서 가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이 이키가이가 여러분에게 글쓰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쓰기를 좋아하고 잘하고 또 돈이 되면 더 좋겠고 그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글을 쓰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의 꾸준한 글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